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모입니다. 역시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과 없는 토트넘은 다릅니다. 지난 8라운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로 승리를 가져왔던 토트넘은 어느샌가 리그에서 5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득실은 마이너스 3이죠. 리그에서 득점은 9골을 넣은 반면에 실점은 12골을 내줬습니다. 그런데도 8경기 중에 승리를 5번이나 따냈으니 토트넘에게는 운이 좋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요. 토트넘의 리그 9골 중 손흥민 선수가 무려 4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 팀 득점의 50% 가까운 득점을 손흥민 선수 혼자 해낸 것이죠. 지난 시즌 리그에서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석권했던 케인 선수는 EPL 7라운드까지 득점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8라운드 뉴캐슬전에서 골키퍼 키를 넘기는 골로 드디어 리그에서 득점포를 가동했죠. 그리고 케인의 경기력은 시즌 초반에 비해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EPL 9라운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현재 상황과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토트넘이 이길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8라운드 뉴캐슬전 이후 토트넘은 주중에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치렀죠. 네덜란드의 피테서에게 1대0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주전급 선수들을 대거 뺐다곤 하나 잉글랜드의 빅6로 불리는 토트넘이기에 피테서에게 충격패와 함께 새로 생긴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조 3위까지 쳐졌습니다. 토트넘의 팀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올 시즌 토트넘의 주전이라고 할 수 있는 케인과 손흥민, 모우라 선수가 모두 빠졌죠. 알리를 비롯해 베르바인과 브리안 힐, 로셀소 선수 등을 투입하며 주전에게 대거 휴식을 주었습니다. 누누 감독의 상황도 이해가 갑니다. 선수들에게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만 하더라도 뉴캐슬과의 경기는 코로나 때문에 전용기를 타지 못하고 별도로 이동했고 그 이전에는 한국과 이란을 오가며 A매치 데이를 치렀기 때문에 또다시 컨퍼런스 리그 원정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이동하게 된다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었겠죠. 하지만 토트넘의 1.5군급 로테이션 선수들의 경기력은 최악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느낌을 팍 받게 했죠. 그리고 토트넘은 경기 내내 수비만 하다가 유효 슈팅 0개로 경기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누누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좋은 팀과 어려운 경기를 했다. 공격에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고 마무리를 지었어야 한다. 홈 경기가 2차례 남은 만큼 컨퍼런스 리그 조별리그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고 경기가 힘들 것이란 건 알고 있었다. 경기력에 대한 판단은 하고 싶지 않는다라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게 된 토트넘에 대해 지난 시즌 비판이 참 많았었죠. 성적 부진을 문제로 무리뉴 감독도 경질을 했었고요. 유로파 리그도 아닌 컨퍼런스 리그라니 저희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선수들은 컨퍼런스 리그를 동네 마실 나온 것 마냥 뛰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이럴 거면 깔끔하게 컨퍼런스 리그를 포기하고 리그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컨퍼런스 리그 조별리그 남은 경기에서 토트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토트넘이 컨퍼런스 리그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리는 정말로 골칫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피테서와의 경기에서 10점 만점 중 단 4점에 그친 영국 풋볼 런던의 평점과 함께 충격적이었다. 그가 선호하는 10번의 역할을 맡았음에도 어떠한 임팩트도 보여주지 못했고 경기에 큰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은 정말로 충격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팬 입장으로서 데스크라인으로 불리던 알리 선수도 빨리 살아나줬으면 하는데요. 여태까지의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뿐더러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의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처럼 같이 경기에 나와 알리의 폼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컨퍼런스 리그에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던 토트넘이 과연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는 주전 선수들을 대거 앞세워 웨스트햄에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흥민의 토트넘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꽤나 고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시즌 토트넘의 가장 강력한 라인업은 손흥민, 케인, 모우라가 최전방을 이끌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은돈벨레가 공격형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호이비에르와 스킵이 자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4명의 포백으로는 레길론, 다이어, 로메로, 에메르송의 선발 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캐슬전에서는 이 토트넘의 풀백의 활발한 공격 침투를 통해 뉴캐슬 수비가 레길론이나 에메르송으로 치우쳤을 때 은돈벨레나 앞선에 위치한 손흥민 선수 등의 슈팅 기회와 공간이 열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누누가 토트넘의 공격 형태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뉴캐슬이 약체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 재벌의 인수설로 핫한 뉴캐슬이지만 현재의 뉴캐슬 순위는 토트넘에게도 패하며 19위로 처져 있고 올 시즌 리그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뉴캐슬을 상대로 했던 토트넘이기에 토트넘의 공격이 더 화려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햄은 지난 시즌 토트넘보다 높은 순위로 마무리를 했고 유로파 리그도 이번 시즌에 치르고 있죠. 웨스트햄의 리그 성적은 현재 4승 2무 2패로 맨유 다음 7위에 자리에 잡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토트넘의 빈곤한 공격력과 달리 리그에서 15골을 넣었고 10개의 실점을 하였습니다. 경기당 1.9골에 가공할 만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웨스트햄이고 팀의 원톱 안토니오가 득점, 도움 등 공격 포인트 측면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트넘은 경기당 1.1골의 득점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를 치르면서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로파리그 2연승을 거두며 현재 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웨스트햄 선수들도 유로파리그 로테이션을 돌면서 많은 선수들이 휴식을 취했는데요. 지난 시즌 성적을 기준으로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상대 전적은 토트넘 기준으로 총 105경기에 48승 20무 37패로 토트넘의 승률 65%가량으로 웨스트햄보다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 리그에서의 맞대결에서는 토트넘은 웨스트햄에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1무 1패를 당했었죠. 이처럼 웨스트햄이 모에스 감독 아래에서 점점 더 강한 팀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토트넘의 주전급 선수들도 주중에 열린 컨퍼런스 리그에 참여하지 않고 대거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컨디션적으로 웨스트햄에 비해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역시나 팀 분위기를 누누 감독이 어떻게 추스릴 수 있을지가 걱정이네요. 하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승리를 해서 리그 순위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도 기대가 됩니다. 손흥민은 웨스트햄을 상대로 또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트햄과의 역대 경기에서 12경기 5골 7도움으로 매경기 평균적으로 공격 포인트 1개씩을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손흥민에게 또 득점 랭킹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만 20골 이상을 넣을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현재까지 손흥민 선수의 페이스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EPL 9라운드 경기 결과가 정말 기대되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